안녕하세요. 경제여쭤시장 두동조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각잡고 가계부의 5번째 시간입니다.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. 1분기의 두 번째 달이 시작됐죠. 오늘 이야기할 거는 월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1월 동안 열심히 가계부 쓰셨잖아요. 이제 가계부를 쓰셨으면은 월말정산을 하셔야 돼요. 월말정산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99%는 월말정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매달 월말정산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월말정산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가계부로 들어오면은 이제 한 달간 이렇게 가계부를 쭉 잘 쓰셨을 거예요. 많은 소비를 했죠. 저는 그래도 소비 빈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소비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칸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꽉 차게 소비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일단은 여기 적힌 거는 가상이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. 여기 품목이 제가 사용한 것도 있지만 가상으로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. 일단은 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, 이 가상의 황소장과 박 대표가 369만 2천 원을 갖고 한 달간 사용을 했어요. 이렇게 고정비와 생활비, 부모님 계좌, 외부 경조사 계좌는 여행 계좌로 얘기하죠. 외부 경조사 계좌, 비상금, 투자예비 계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나눠서 목적에 맞게끔 쭉 소비를 다 했어요. 소비를 쭉 다 했는데,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. 고정비도 마이너스가 났고 부모님 계좌도 마이너스가 나고 생활비는 그래도 선방했네요. 36,000원 남았네요. 그리고 비상금 계좌는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났고, 그리고 투자예비 계좌는 뭐 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. 뭐 이렇게 결과가 났어요. 이거보다 훨씬 심하게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,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도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하나도 안 됐다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금액을 조금 더 줄여보세요.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걸 수도 있으니까. 만약에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 하면은 그거는 예산을 좀 한번 늘려보시길 바랍니다.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적정한 소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을 초반에는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일단 결과 났는데 월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가계부 시트의 오류 수정기를 사용해서 소비통장 오차를 잡아줍니다. 뭐냐면은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은 수열 121행에 오류 수정기라는 게 있어요. 위에 있는 항목하고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비상금 계좌가 39만 7천 원이 마이너스가 났어요. 비상금 계좌를 제가 불가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죠.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게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돈 관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행 계좌나 부모님 계좌나 고정비 계좌는 마이너스가 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.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도 크게 건드려 주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이 항목은 1년 동안 적립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비상금 계좌는 적립이 되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떤 수정을 하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39만 7천 원이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밑에 봤을 때 비상금 계좌에 39만 7천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돈은 투자예비 계좌에서 빠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입이 돈이 들어간 거고 출이 돈이 나온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자동으로 비상금 계좌는 빵원이 되겠고 투자예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결국 뭐 돈을 더 넣고 더 빼고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돈을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.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제가 항상 파킹 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. 우리가 처음 한 달을 시작했을 때 이 정도의 돈을 파킹 통장에다가 넣어 놓는다라고 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 정도의 돈을 각 항목별로 통장을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. 이건 가상이고 파킹 통장에 이 한 달 순 자본금인 369만 2천 원을 한 곳에 그냥 다 때려 넣습니다. 딱 때려 넣고 가계부를 써가면서 더하고 빼고 하면서 그 돈이 계속 가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만약에 이게 항목별로 다 쪼개져 있으면 뭐 이거 쓸 때마다 거기서 돈을 옮기거나 뭐 거기에 해당하는 그 돈을 갖고서 더하고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잖아요.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파킹 통장에 한 달 순 자본금을 넣어 놓고 가상으로 이렇게 분배를 했던 거였어요. 분배를 했던 거였고 그 한 달간 사용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. 그래서 이 금액을 빼고 여기서 더하고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오류 수정기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해줍니다. 일단 수정을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연금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.
1번 시트인 개인연금 흐름으로 가서 내가 다음 달에는 뭔가 변한 게 없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. 뭐 월급이 올랐으면 월급 좀 올린 거를 여기다 또 적어주게 되고, 교통비를 좀 줄이고 싶으면은 좀 교통비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조정을 하겠죠. 그래서 하고서 3번인 회사연금 흐름의 분배 현황을 작성합니다. 미리 저번 영상에서 저희는 작성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저번 달하고 똑같은 항목을 분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분배하는 거 여기다 다 적어주면은 2월로 가면은 이제 2월에 이렇게 분배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죠. 이렇게 되는 거고, 여기에 더불어서 이 기초자산도 적어줘야겠죠. 현금이 얼마 있고 뭐가 얼마 있고 뭐가 얼마 있고, 이런 걸 다 적어주고, 저축계좌는 예금과 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. 파킹 통장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파킹 통장은 지금 여기 다 금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미 여기 투자 예비 계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리고 투자 예비 계좌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저번 달에 이 가계부를 쓰시는 분은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뭐 이번 달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. 뭐 400을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하면은 이 투자 계좌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. 자연히.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. 그렇게 회사연금 흐름 분배 현황을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킹 통장 잔액과 다음 달 분배 잔액과 맞춰보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. 이때도 오류 수정기를 이용하게 돼요. 뭐냐면은 지금 이게 2월 시트예요. 근데 만약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2월 시트인데 이 금액을 확인을 해보면은 649만 3,692원입니다. 이렇게 돈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 파킹 통장에 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1원 단위도 틀리지 않게 딱 들어맞는 사람은 아마 99% 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. 아마 이 금액이 변동이 있을 거예요. 왜냐면은 돈이 막 짜잘한 돈이 막 300원, 200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, 그런 돈이 나갈 수도 있고, 내가 미처 1월에 적지 않았던 항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 하나하나 잡아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게 되고 가계부를 이제 또 포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좀 러프하게 하되 지금 현재 상황과 이 가계부의 금액을 매칭만 시켜주자 이거예요. 2월 1일이 됐으니까, 새 달이 시작이 됐으니까 맞춰주자 했는데, 제가 만약에 파킹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요. 내가 파킹 통장에 650만 원이 있다고 쳐요.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은 65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명시된 거는 649만 원 정도입니다. 6천 얼마가 지금 어디서 내가 적지 않았거나 어디서 들어왔거나 뭐 어떻게 된 거죠. 지금 어떻게 된 건데 1월 달에 가서 그거를 맞춰 보려고 하나하나 원 단위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좋은데,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다 보면 이제 가계부 또 안 쓰게 되고 귀찮게 되고 합니다. 또 근데 이렇게 또 틀어지는 건 좀 용납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맞춰주는 겁니다. 어떻게 보정을 해주냐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요. 6,308원의 차이가 나는구나. 그러면은 이 6,308원을 이 투자 예비 계좌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.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면 함수가 같이 들어오니까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. 그럴 때는 컨트롤 V 할 때 시프트를 같이 눌러주면은 엑셀은 이 값만 넣게 됩니다. 선택가에 붙여놓게 하면은 값만 있잖아요. 저는 맥이어서 지금 커맨드로 나오는데 컨트롤 C, 시프트 V 하면은 값만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6,308원을 넣어주면은 여기 돈이 들어오게 되고 아까와는 다르게 금액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렇게 다음 달 분배 잔액과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을 맞춰보는 겁니다. 다른 것들은 아까 이미 3번에서 맞춰봤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맞춰볼 거는 없겠죠. 아까 3번에서 이미 직접적으로 넣어줬잖아요. 여기서 매달 시작할 때 이렇게 넣어주면 되니까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돈과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. 매칭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자산 상태표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저희 시트가 2가 빠져 있잖아요. 1, 2, 3, 4여야 되는데 4가 없죠. 이제 여기에 총 자산 상태표라는 거를 갖고서 내가 진짜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이렇게 쫙 적어 놓게 됩니다. 근데 오늘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으니까 그 시트를 이제 배포하는 거하고 그 영상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이 지나시면은 이 월말 정산을 매달 해주세요. 해주시면은 이제 내 자산이 가계부하고 틀어지지 않게끔 매칭이 되면서 틀어짐 없이 쭉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가계부 시작하시는 거 겁내하시지 말고요. 저도 있고 지금 이걸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저희가 같이 모여있는 카페도 있고
뭐 가계부 얘기는 일부일 뿐이고요.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, 뭐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, 자산을 어떻게 봐야 될지,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지,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 유튜브 채널과 카페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가계부는 사실 가장 초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가계부로 초석을 쌓고 나중에 점점 올라가면서 그 남은 잉여 자금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, 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혼자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. 힘내시고요. 네, 가계부 좀 힘들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에는 힘들어요. 처음에는 힘든데 또 적응되다 보면은 가계부 별것도 아닌데 왜 그동안 안 썼지, 막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거든요.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도 많이 오르는 이런 시기에 자산관리 슬기롭게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